안녕하세요. 선한 로열러더쌤입니다. 2022년 11월 31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입니다. 미증시는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인 후에 살포시 쉬는 구간, 제롬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쉬엄쉬엄 그냥 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구간이 왜 좋으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다우지수는 휴식을 취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냥 횡보만 해도 괜찮은데 위쪽으로 한번 올라간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죠. 너무나도 좋은 움직임이에요. 3300, 800을 유지해도 좋고 살짝 이탈해서 21선 쪽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 특히나 지난주 추수감사절 연휴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너무나도 강력한 모습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다우지수는 못 가는데 다우지수는 가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못 가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께 다우가 먼저 가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 미국에서 이 악재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자체에서 시작된 게 아니죠. 시작이 미국에서 되는 거죠.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작년부터 견제했어야 되는데 늦게 인플레이션 견제를 시작했죠. 그래서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0.25는 베이비 스텝, 0.5는 빅 스텝. 이것만 해도 0.5만 해도 한 번에 크게 올린다고 해서 빅 스텝인데 그 이상 0.75를 올리고 있어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이 있다. CPI가 7.7%로 안정화를 보이면서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 내정돼 있는 이제 FOMC에서는 뭐 빅스텝 정도 하지 않겠느냐. 적어도 0.75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확 기울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미국의 악재가 해소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먼저 오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사자들 아닙니까? 미국이 많이 오르면 많이 오를수록 좋아요. 우리가 쉬고 있다고 해도 쉬는 구간에서도 더 올라간다. 미증시가 강하다. 당사자들이 이렇게 좋으면은 우리는 당연히 좋은 거예요. 미국이 재채기만 해도 콜록하고 재채기만 해도 우리는 독감에 알아눕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이 이렇게 좋으면 우리도 뒤따라 올라갈 공간이 넓어진다. 커진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저항을 돌파해서 간다. 우리도 뒤따라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서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뒤따라와요. 나스닥은 아직 못 올라가고 있죠. 성장주 중심이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느리다. 뒤따라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성장주가 중심이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 나스닥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강하죠. 비교해보시면. 나스닥은 아직도 바닥권에서 이제 막 저항권을 돌파해야 되는 구간인데 코스피 어떤가요? 이미 2300 돌파해서 2400까지 회복하고 2500도 근처까지 가서 건드렸죠. 자, 제가 2100포인트대일 때는 우리 2550까지는 가는데 여기를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락은 이거 돌바락제입니다. 영국에서 감세 안 나온 건 돌바락제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밀린 건 맞지만 돌바락제일 뿐이고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바닥 잡고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열흘 만에 감세한 철회. 부자 감세한 먼저 철회했죠. 그리고 대부분의 감세안이 철회되면서 뭐 했어요? 아예 쓸데없는 정책을 만들었던 총리를 교체해버렸습니다. 실권자를 교체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미증시가 많이 올라가서 저항을 돌파한다?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도 저렇게 움직이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러워만 하는 게 아니라 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깔끔하죠. 그래서 우리 증시도 이렇게 축 쉬고 있다가 21선 터치하고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거 아주 좋은 모습이다.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오늘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부분이 나왔죠. 자, 보시면은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코스피 1조 원 이상 매수가 나왔다라는 거. 특이 동향이죠. 선물 여전히 매수 중이다. 자, 보세요. 블록딜 여파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10월부터 해서 지난번에 6조입니다 했는데 이제 7조를 넘었어요. 오늘 1조 1000억을 매수해서 7조를 넘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7조 원을 매수를 했다. 자, 그리고 선물은 어때요? 선물도 기존에 이 옵션 선물 옵션 만기일부터 시작해서 9월 만기일이죠. 시작해서 2만 계약 넘었습니다 했는데 26,800입니다.
26,838계약입니다. 그러면은 코스피를 7조 원을 매수하고 26,800계약의 선물을 매수했다. 올라간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2,550 구간에 갔을 때 싹 다 줄여버린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된다. 근데 그렇지 않다. 일부 남겨놓는다라고 하면은 저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를 1, 2월 구간까지 해가지고 한 2조 원 정도만 남겨놔도 아주 나이스합니다. 3조 이상 남기면은 내년 시장 굉장히 밝게 보시면 돼요. 1, 2월은 포트폴리오를 비워내놓고 다시 재구축해야 되는 구간인데 남겨놓는다? 아주 나이스한 겁니다.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다다음 주 만기일이 있는데 이제 만기일이 이제 다다음 주 아니라 다음 주죠. 다음 주 만기일이 있는데 만기일까지 유지된다? 그럼 롤오버 되는 물량이 있으니까 당연히 좋은 거고 그 다음 주에 미국 CPI랑 FOMC랑 겹쳐 있죠. 13일, 14일 해서. CPI, PPI 양쪽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은 인플레이션 완화 기대감 또 나올 것이고 거기에 FOMC에서도 뒷받침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완화해도 되겠다라면서 0.5% 인상하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한풀 꺾이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받고 있다가 이제 뭐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협상이라는 게 서로 이익관계가 안 맞을 거예요. 러시아는 패전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승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너무나도 러시아가 불리한 조항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럼 푸틴이 살아남기가 어렵겠죠. 피살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 푸틴 입장에서도 진퇴양난인 상황이 됐다. 그런데 협상 테이블은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신다라면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이 평화에 대한 관련주들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전쟁은 이미 발발됐고 시작됐으니까 진행이 됐으니까 우리나라 방산 부분 당연히 좋은 거고요. 방산 부분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벌써 글로벌 4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방산 쪽이. 방산 뱀들이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 전쟁의 수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남의 고통을 가지고 뭐 기뻐하면 안 되겠지만 기뻐하지 않고 그냥 수익만 내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동향이 너무 좋다. 2550 넘어갈 때 크게 줄이지만 않으면 된다. 아예 싹 다 청산만 안 하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코스닥 보시면 나스닥이랑 비슷하죠. 730포인트 요 구간 넘어오면은 결과적으로는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면서 그 뒤에는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지만 지금 시작 출발은 좀 늦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코스피 이렇게 많이 담아놓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사 가서 장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책상, 큰 가구 먼저 다 설치하고 화분부터 시작해서 짜잘한 것들 놓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큰 것들이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이런 거대한 종목들인 거고 또 바스켓으로 코스피 종목 담아놓고 코스닥은 요 화분 같은 요 짜잘한 종목들인 거예요. 이런 거 조금 담아놓고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간다. 자금도 이렇게 도는 겁니다. 큰 걸 담아놓고 배치가 끝나면은 이제 짜잘한 걸 넘어가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먼저 이동하고 코스닥이 뒤따라 올라가는 거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코스닥만 좋다 이러고 올라가면은 정작 메인이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럼 시장 다시 꺾이는 거예요. 그럼 또 쉬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처럼 코스피가 먼저 가고 코스닥이 쉬다가 뒤따라가는 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시장이 되는 거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시장 안심하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삼성전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휴식을 취했는데 휴식 취한 이후에 다시 한번 62,500원간 도전하러 올라왔습니다. 거래량도 좋고 오늘 외국인들이 저렇게 1조 천억을 매수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에 한 7천억 이상은 매수했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최소한 한 60% 이상이 삼성전자 쪽으로 갑니다. 저렇게 큰 자금이 들어왔을 때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삼성전자 쪽에 큰 자금이 계속 몰려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최근 저항 돌파할 때 강력한 모습 보여서 친환경 쪽은 대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LG에너지솔루션 보시면 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60만원 넘어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60만원 넘어가면 다시 움직입니다. 60만원 구간에서 얼마나 오래 저항을 받느냐 보시면 되고 힘을 모으는 구간이다 지금은. 그리고 지금 아직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지난번에도 저항 돌파할 때 강력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에도 다시 올라갈 때 슬슬 때는 됐어요. 21선 따라 올라오고 슬슬 때는 됐습니다.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전주는
충분히 쉬었고 이제 폴란드와 이제 민간 쪽으로 MOU가 먼저 나오고 체코, 사우디, 루마니아 기대감이 연속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친환경 쪽 이제 슬슬 휴식을 취했으니까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과기부에서 디지털 산업 활력 제고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보는 것 중 하나가 뭐예요? 전기차 무선 충전 활성화 방안입니다. 자, 2030년까지 글로벌 무선 충전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된다? 50조 원이다. 글로벌 무선 충전 시장이 50조 원이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고 충전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관련주도 에스트래픽 같은 경우 4,700원 부분까지 전날 이렇게 조정이 나왔었는데 유지해주고 바로 튀어오르는 모습이죠. 자, 이제 시작인 겁니다. 출발인 겁니다. 아모센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차폐 쪽으로 무선 충전이면 차폐가 무조건입니다.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전자파나 이런 얘기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차폐 쪽이 나왔죠. 차폐 기술력이 나왔죠. 차폐 시트 쪽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선, 니꼴, 차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모센스 기본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뭐 윌링스나 포스코 ICT, 캠트로닉스 같은 종목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정부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이제 시멘트 분야는 업무 개시 명령을 먼저 발동을 했죠. 그래서 성신양해 같은 종목들이 먼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억울한 종목이죠. 사실 저도 이 종목이 여기까지 들어오면 좀 과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신양해가 실제로 이제 상승 구간에서 동향에서 피인수를 하려다가 피인수되는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황금 낙하산 펼치면서 주가를 방어하는 바람에, 주가를 방어한 게 아니죠. 경영권을 방어하는 바람에 주가가 밀렸죠. 그래서 주가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방어했다. 이 황금 낙하산이 뭐냐? 임원진을 해고했을 경우에 퇴직금으로 큰 자금을 물어내는 거죠. CEO가 200억, 그리고 임원 이사진 하나에 뭐 50억. 정말 억소리 나는 금액이죠. 이렇게 퇴직금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수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수백억에. 그렇기 때문에 인수를 철회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독양그룹에 인수됐으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좋았을 텐데 아쉬운 구간이 나왔고, 그래서 이 구간 정도는 흔들기 정도는 나와도 되는데 추가적으로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 시장 영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뭐 있었어요? 화물연대 파업. 합의가 됐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 나오고 있죠. 여기 플러스 알파로 또 뭐 있어요? 레미콘 연대 파업. 정말 선신양해로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런데 레미콘 업계랑은 이제 내년 초에 이 시멘트 가격 인상하는 걸로 합의가 됐죠. 그래서 1차 반등 나오고,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지금 화물연대 파업에서 이제 먼저 시멘트 업계는 좀 복귀를 해라라고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었기 때문에 당장 말을 잘 듣진 않겠지만 결국 복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시간을 늦추면 안 됩니다. 시멘트 공장 멈춰요 이제. 이게 굳지 않게 이렇게 창고에 넣어놓을 수 있는 게 한 열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잘못하면 멈춘다, 까딱하다가 멈춘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로 업무를 개시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시멘트 업계를 먼저, 워낙 급하기 때문에 공장 멈추면 12월 달 날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가 나왔고, 성신양해는 최근에 이렇게 급등 나올 때 레미콘 업계와 합의도 있지만 이 네옴시티에 진출하겠다라고 선언한 최초의 시멘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500원 이 구간이 중요한 구간인데 11,500원 넘어가면은 13,000원, 그 다음에 16,000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데 1,500원 단위로 올리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좀 안타까운 종목인데 이제 제자리를 조금 찾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성신양해, 그리고 뭐 고려시멘트 이런 종목들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고려시멘트도 3,000원 넘어가면 또 한번 멋지게 움직일 수 있죠. 변동성이 좀 강한 종목이니까 고려시멘트는 변동성 쪽으로 보시면 되고, 뭐 아세아시멘트나 이런 종목도 움직였는데 뭐 크게 움직인 거 아니까 이쪽은 이제 적당히 보시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0,000원 유지해준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아세아시멘트가 이제 기존에는 뭐 대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급이 오늘 일부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왔어야 되는데 약간 부족한데, 만약에 내일도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온다라면 그 부분이 해소가 되겠죠. 10,000원 유지하면서 양봉 하나 더 세워주면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세아시멘트를 이제 새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밖에 나가면 이제 체감온도가 영하 15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스 관련주들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GSE 최근에 어려움을 보이다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조금 움직이는 모습 나왔고, 그러면은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 같이 움직이고, 중앙에너지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 세트로 같이 움직이죠. 요 세 종목 정도가. 그리고 중요한 건 도시가스 관련주들
경동도시가스 같은 경우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의 뭐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중상한가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 강력한 모습을 보였고, 인천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일러 쪽도 봐야겠죠. 경동나비엔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동나비엔이 이제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밀려있고 수급이 없었는데 어제 오늘 연속으로 양봉 세워주면서 오늘 거래량까지 붙였죠. 자, 이렇게 양봉을 세워줄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바닥에서 제대로 된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양봉의 이 중심 정도 되는 이 15,500원 정도 되는 구간 정도를 15,500원, 16,000원 사이 되겠죠. 16,000원 정도로 보시면은 좀 깔끔하긴 하겠네요. 16,000원까지만 유지해준다라고 경동나비엔을 더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구간은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친환경 쪽 같이 보실 때가 됐고, 저 삼성전자 같은 이런 가장 대장주들 이런 종목들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서 보시고, 이제 그러면 반도체 관련주들 소부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비메모리 쪽 관련주들 함께 같이 보시면 되겠죠. 이런 쪽을 보시면서 2차 전지는 계속 끌고 간다. 친환경이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고, 나머지 친환경은 순환매가 돈다 정도로 보시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네옴시티나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 순환매가 돈다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 핵심이 되고 있는 섹터이다 보니까 해당 분야를 이제 놓는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수주가 막 시작된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서울을 하나 만드는 것도 사막인데, 사막에 서울을 하나 만드는 것도 대단한 건데 서울에 44배 규모예요. 물론 이 중에서 서울도 강이나 아니면은 저 산 같은 데다가 못 짓죠. 그런 것처럼 일부는 못 쓰는 땅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 넓은 곳을 하려면은 10년? 에이, 택도 없습니다. 20년은 걸릴 것 같아. 20년 넘게도 걸릴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중장기적으로 수주를 계속 받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은 건설에 관련해서 인프라, 전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통도 있어야 되고, 도로도 있어야 되고, 철도도 다 있어야겠죠. 통신망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인프라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보셔야 돼요. 거기다가 친환경 스마트 시티죠. 네. 그럼 친환경 쪽, 수소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쪽 보셔야 되고, 언제까지 우리가 오일만 팔아서 살 거냐,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스마트 도시, 이 UAM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마트 시티 관련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엔터나 게임이나 이런 분야 전체적으로 다 같이 엮여서 네옴시티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섹터들을 순환이 돌면서 움직일 거예요. 다 한 번에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순환매 도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노리시면서 추격 매수보다는 쉬는 구간, 추격 매수 이렇게 하기보다는 쉬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드릴게요.